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남자가 태어나 70여 년을 살고 그리고 죽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500년 전, 석가의 생애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 그 남자는 후세의 공자라고 불리웠다. 돌아가시기 열흘쯤 전에 선생님을 찾아갔었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갔었는데 선생님은 벌써 문 앞에 서 계셨어. 걱정이 돼서 기다리다 지친 기색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조하게. 제자는 3000명을 넘었고 나라와는 물론 멀리 이역만리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던 선생님이 나 같은 한 제자의 방문을. 자공 선배님, 선생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그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함과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도 선생님의 73년 생애 속에 담겨 있겠죠. 하지만 정삼, 따뜻함과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수는 없지. 누구나 그렇죠.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예외는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춘추시대 말기, 이전의 통일왕조 주는 이미 쇠퇴하고 중국 대륙은 수십 개의 제후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그 중에 하나 현재 산동성 남부에 노나라가 있었다.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51년 여름, 그 노나라에서 공자는 태어났다. 갓난아이는 머리 꼭대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언덕처럼 생겼기 때문에 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성은 공, 이름은 구, 공구. 후세 공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탄생이었다. 부친은 숭량흘. 그 숭량흘이 60세쯤 됐을 때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다시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였다. 또한 공자의 모친에 대해서는 성이 안씨이고 이름이 징제였다는 것밖에 자세한 것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공자가 3살 때 부친은 세상을 떠났다. 난 선생님을 곁에서 30년 동안 모셨지만 어렸을 적 얘기는 별로 듣질 못했어. 저도요. 선생님께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 왜일까? 글쎄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였던 우리도 선생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일은 짐작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15살 때 학문의 뜻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왜 15살이죠?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선생님은 고아가 되셨지.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겠지. 그것이 학문이었군요. 전설에 의하면 공자가 모친묘에서 염악 생활을 할 때 노나라에서 가장 권세가 높았던 개손씨의 신하 양호가 그곳을 지나갔다고 한다. 또 전쟁이 일어나나요? 잔치야. 개선 씨가 노나라의 사를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거야. 공자는 후에 대단히 키가 큰 사람으로 성장한다. 사기에 의하면 주나라의 길이 단위로 9척 6천, 지금으로 말하면 191cm. 또 자란 후에 그 얼굴은 양호와 무척 닮았었다고 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사회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네게 그런 자격이나 재능이 있느냐? 네가 살아도 되느냐? 사란 귀족의 하급 가신이거나 또는 능력을 인정받아 신분을 부여받은 평민을 뜻한다. 그러나 공자는 가난하고 또 그런 신분도 아니었다.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절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가축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장의사 일을 돕기도 했지. 선생님은 그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언제 배우셨을까요? 19살 때는 창고 관리를 맡아 장부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자신에게 지위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한 15살 때부터 남모르게 무척 노력하신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 학문의 뜻을 도신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장부 기록 같은 일로 만족하진 않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기엔 부족하지. 순서는 알고 있겠죠? 예. 그럼 시작하세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해서 엎어놓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엎어놓으시는 거죠? 머리는 왜 오른쪽으로 두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구야, 너는 재래의식을 돕기에는 아직 어리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가르쳐 주마. 공자가 27살 되던 때 담나라 왕이 노나라를 방문했다. 이 담나라 왕은 고대 행정제도, 즉
고대 관직 제도에 대한 연구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정치가 혼란한 데 있다. 정치가 혼란하다는 것은 관직제도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도 고대의 관직제도에서 보다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니라. 고대 관직 제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관직 제도라 함은 예의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나 백성을 지도하는 일, 그 모두가 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식이 모자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네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것에 흥미를 갖는 거지? 나는 그것에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기는군. 스물일곱 살. 그때부터 선생님은 고대 관직 제도나 예의 제도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차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 왜 선생님께서 고대의 관직 제도에 대해 그토록 흥미를 가지셨는지 모르겠군요. 내 생각엔 선생님께서 어릴 적부터 장의 사이를 돕기도 하고 제사를 보조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 행해지는 정해진 예법에 따른 의식, 그러한 재래의식을 여러 번 보고 왜 그런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그 근본, 즉 도리를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이란 이상한 것이었어. 본래 마음의 도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이윽고 사람들은 그 근본 도리를 잊고 제도에 충실하게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 당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귀족뿐이었다. 이해는 곧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덕, 말하자면 철학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악, 즉 재래의식을 위한 음악, 예술 창작. 사, 즉 활쏘기. 즉 마차를 다루는 방법. 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수, 기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고대 장기나 바둑 같은 것으로 수학을 뜻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며 제도였다. 가르침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 공자 나이 30살. 가르침은 있으되 차별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신분 지위에 차별 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조금씩 공자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조금씩 공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공자는 최초의 사립학교인 사학을 열게 된다. 물론 그것은 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학교였다. 혹시 후세 사람이 선생님을 여러 가지로 비판한다고 해도 이 점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가르침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처음으로 실천하신 거야. 예와 악은 귀족들이 배운 예, 악, 서, 수와 마찬가지였으나 공자의 서당에서는 새로이 시를 더하여
당시로서는 근현대사인 춘추를 강의했다. 공자가 34살이 되던 해 노나라에서 가장 권세가 높았던 3대 세력 중 하나인 맹손씨의 가장 맹희자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맹희자는 자신의 임종을 알고 두 아들을 불렀다. 13년 전에 나는 예의식에 어두웠던 탓으로 국왕을 맞는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너희들도 우리 맹손씨의 가장으로서 언젠가는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구 선생님. 공자의 서당은 물론 배울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귀족도 많았다. 공자는 결코 이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배운다는 것은 삶을 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세의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권세를 추종한 것은 아니지만 공자는 그 출발에서부터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교육자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현실을 무시하였다면 선생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일찍이 고아가 되신 선생님의 그 후의 생활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년에 이르러서도 선생님은 우리보다 현실을 더 잘 직시하고 계셨죠. 그렇지, 곧은 자세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노나라의 예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주나라 왕실의 예의 제도를 본딴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의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나라 수도 나급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배울 생각이 있으시면은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급의 말씀입니까? 남궁 경수, 어쩐 일인고? 저의 스승 공구 선생님은 노나라의 현인입니다만 주나라 천자가 계신 나급에서 진정한 예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공구 그 사람 아직도 배울 게 남았다는 말인가?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쌍두마차 한 대와 시종을 한 사람 붙여주지. 소공께서는 선생님을 알고 계시더군요. 재래의식 때 몇 번이나 보셨다고요. 잘 됐군. 예?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면 천리길도 멀지 않지. 왕실 도서관에는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괜찮으니 천천히 보시오. 한 권 한 권 그 유래를 설명해 드리면 좋겠으나, 아이고 나도 이제 늙어서. 그렇지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게.
저 주공께서 제정하신 종법 제도에 대한 책은 없습니까? 동북쪽 줄 4번째 선반 끝에 있네. 고맙습니다. 나급에서 공자는 고대 예의 제도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재래의식의 악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음악가이며 주나라 권력자이기도 했던 장훈과의 교류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훌륭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장이사의 악단에게서 배웠습니다. 장의사. 오, 저런. 어렸을 적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마음을 부르고 또 때로는 마음 설레이는 즐거움을 주는 악의 본질이란 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어. 나 또한 아직 미숙한지라 바른 대답을 할 수 없으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8일무입니다. 8일무요? 주나라 천자님의 제례에만 허용되는 전통춤입니다. 내일 노나라로 돌아가신다고? 기회가 있으면 또 몇 번이라도 올 생각입니다. 배움의 끝이란 없으니까요. 이별과 죽음은 어디에나 있지. 예, 꿈은 물거품 같은 것이지만 그 거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쁠 건 없지. 내가 부자라면 여비라도 보태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으니 한마디 말로서 인사를 대신하지. 지금 세상에서는 총명한 사람을 헐뜯기 좋아하는 무리 때문에 목숨을 잃고 박식한 사람 또한 추문을 좋아하는 무리 때문에 위험에 빠지기 쉽지. 부모를 보살필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되지만은 임금을 받드는 자는 진퇴를 올바로 판단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재앙은 입에서 나오는 법이네. 총명하고 박식한 자네 같은 사람은 깊이 조심해야 할 것이야. 선생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급에서의 유학은 공자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돌아가야 할 노나라에는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닭싸움에서 발단이 된 그 전쟁은 당시의 어지러운 세태를 잘 보여준다. 당시에 노나라는 소공이라는 왕이 있으면서도 그 실권은 신하인 계손씨, 숙손씨, 맹손씨 세 집안의 손안에 있었다. 특히 계손씨는 경제력이 막대하여 소공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즉, 이 전쟁은 왕이 신하인 계손씨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었다. 소공은 계손씨를 거의 항복 직전까지 몰아붙여 승리하는 듯이 보였다.
개평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지위도 재산도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영지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안 돼. 그럼 마차 5대를 주시면 이 노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안 돼. 너는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또 나를 업신여길 것이. 이 자리에서 자결하라. 그러나 국왕보다는 대부들 쪽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방관하고 있던 숙손 씨와 맹손 씨가 연합하여 개손 씨의 편을 들었던 것이다. 대부들이 원하는 군주는 실권이 없는 장식물이었던 것이다. 노나라의 임금 소공은 패배하여 국외로 망명했다. 만일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왁에서 돌아오신 선생님은 노나라에 정착해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셨을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선생님은 국외로 나가셨지. 그때부터 선생님의 오랜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래, 반평생의 거의 전부를 떠돌아다니신 선생님의 삶 중에서 첫 번째 여행이셨지. 선생님은 평생을 두고 오해와 편견, 구역과 싸우셨지. 기원전 517년 36살 때 공자는 제나라로 가서 대신인 고소자의 신하가 됐다. 제나라의 임금은 경공이었다. 공자는 경공을 아련할 기회를 얻었다. 고대 예법을 아는 사람으로 그대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이가 많네. 황공하옵니다. 요즘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기 본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군.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 나라는 재정을 긴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풍족한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하의 백성들은 수학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어서 전하께서는 4,000마리나 되는 말을 기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노인이 얼어 죽는 등 지극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의 재정을 절약한다면 백성들도 풍족해질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소. 공선생,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 니게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그대 복록으로 주겠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전하께서 재정을 절약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군자는 합당하지 않은 보수는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입 밖에 내서 좋을 것은 없다. 군자라면 더욱 그렇지. 재앙은 입에서 나오는 법 기억해두어라. 우리나라가 공구가 말한 것 같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공구를 고문으로 임명하려 하는데.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공구가 말하는 예법은 매우 까다롭고 번잡한 것입니다. 만일 공구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전하의 통치 방식에 백성들이 반감을 갖게 될 것이고 나라에 내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어옵니다. 내란? 신하들은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것이옵니다.
공자가 제나라에서 재정 긴축을 건의하자 귀족들의 노여움을 샀고 자객을 보낸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 나이 37살, 이상은 현실 속에서 박해당하고 거부당했다. 공자의 이상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예라는 형태로 현실 사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란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며 임금과 백성의 마음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전란의 시대에 태어나 사람다운 모습, 바람직한 사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를 공자는 평생을 두고 추구한 것이다. 기원전 515년, 즉 공자가 다시 노나라로 돌아온 그 해, 공자는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보다 힘을 쏟기 시작했다. 우수한 수많은 제자들이 공자에게로 모이기 시작한다. 차공, 안회, 그리고 자로. 자로가 제자가 된 데에는 이런 일화가 남아있다. 비켜! 여보시오, 당신이 공구요? 그렇소.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대도 학문을 하고 싶다는 거요? 학문은 도대체 무엇에 쓴단 말이야? 남산의 대나무는 났을 때부터 똑바로였어. 그것으로 화살을 만들면 소갈도 단번에 뚫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난 것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말인가? 그렇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학문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대는 강한 힘을 타고난 것 같군. 이 거리에서 나를 당할 자네는 없지. 과연 힘이 셋이군. 남산의 대나무는 곧게 뻗었지. 그렇지만은 대나무도 화살촉을 붙이고 날개를 달아야 똑바로 날아가는 거야. 화살촉과 깃털을 붙이는 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지. 학문이란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저도 화살촉이나 깃털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자 나이 43살, 공자는 이미 시경, 서경, 예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산더미같이 많은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질문을 해도 그때마다 선생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죠. 그래, 그러셨죠. 어떤 때는 선생님의 참뜻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아라, 노나라가 작게 보이지? 만일 더 높은 태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다면 천하도 보다 작게 보일 거야. 군자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줄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로군요. 하지만 선생님, 전에는 군자는 보통 사람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공아, 보아라. 대지는 무엇보다도 낫지 않느냐? 그러나 대지는 샘을 솟게 하고 만물을 낳는다. 그리고 만물은 마지막에는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길러내기도 하지. 군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떤 남자가 어머니를 잃고 밤낮으로 울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응? 정말로 슬프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일은 아니야. 예법이란 보통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 슬픔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 정해진 기간에 상이 끝나면 상복을 벗는 것이 마땅한 일. 하지만 노나라의 어떤 사람은 죽은 가족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자로야,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3년상이란 정말로 길고 힘든 것이야. 복상이 끝나자마자라고 나무라는데 그렇다면 며칠 후에는 춤추고 노래해도 된다는 건가? 3년이나 참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선생님? 원양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입관을 도와야지. 원양은 소행이 나쁜 녀석입니다. 선생님은 전에 쓸모없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양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상주인 원양은 어디 있습니까? 강가에 어머니의 관을 씻으러 갔답니다. 나도 돕겠네, 원양. 이봐! 이건 자네 어머니의 관이야! 괜찮아. 우리가 닦아서 갖고 가자. 원양. 여우의 말이는 반자머니 나의 두 손은 물랑물랑 여우의 무늬는 반자무늬 너의 두 손은 물렁물렁 여우의 너무하는군요. 너무합니다. 선생님은 잘도 참으시더군요. 나는 다만 어릴 적 친구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을 뿐이야. 예? 저런 사람하고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요?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예? 저 노래 말이야. 여우의 머리는 반점 모양.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상중에 몸을 씻어도 괜찮은가요, 선생님? 물론 상관없지. 피부에 병이 있는 사람, 머리에 종기가 난 사람은 씻어도 돼. 사람은 죽은 뒤에도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지각이 있다고 말하면 효심이 깊은 사람은 지나치게 슬퍼하여 일도 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또 만일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효심이 없는 사람은 사체를 내다버리고 매장조차 안 하겠지. 잘 듣게. 사후에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거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지긋하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기원전 505년 노나라 정공 5년 노나라에서는 실권자 계평자가 죽고 그의 아들 계환자가 권력을 잡지만 계환자의 가신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 가신은 양호였다. 내 뒤를 따르라! 계환자는 유폐되고 양호가 노나라의 실권을 잡는다. 선생님, 또 사신이 왔습니다.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라. 예, 그렇지만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이건 5번이건 난 양호를 만날 생각이 없네. 사신이 말하기를 양대인은 예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난 모르는 일이네. 모를 일은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녀석이 개처럼 울던 일을 난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모른다 이거지? 예. 아무렴이 어떤데. 어쨌든 나는 지금 공구의 힘이 필요해. 공구와 같은
명성이 높은 자가 내 신하가 된다면 내 이름도 높아질 게야. 어떻게든 내 신하가 되야. 기다리세요. 선생님은 안 계시나? 오늘은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걸 갖고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양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컨대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내일이라도 와주십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무엇 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출타하고 안 계십니다. 마차를 준비하라. 그리고 예복. 아니, 선생님, 대체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당연히 양호의 집이지. 예? 오늘은 없다고 했겠다. 지금 간다면 그의 말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또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돼. 이거 참 매우 유감이요. 양대인이 안 계시다니. 그렇다면 기회를 봐서 다시 찾아뵙기로 하지요. 이제 안심이군요, 선생님. 일단은 예를 갖췄으니까요.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그 일을 상대에게 전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세. 선생님, 저건... 대지는 받으셨습니까, 공부 선생? 어떻소? 내 제의를 생각해 보셨소이까? 당신은 언제나 큰일을 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 대답이 없으니 어찌 된 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현인임을 증명할 수 있겠소?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세월은 지체 없이 지나갔지. 당신 나이도 벌써 50이야.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알겠습니다. 해보지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이시군. 벼슬을 승낙하셨다고요? 아니. 예? 아니, 하지만 협박당해서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어. 선생님, 만일 여기에 값비싼 보석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것을 튼튼한 상자에 넣어 감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단 좋은 상인에게 부탁해서 비싸게 내다 파시겠습니까? 물론 팔지, 이 사람아. 단 이쪽에서 사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조금은 있다는 조건으로 말일세. 종자나의 50살, 기원전 501년, 노나라의 권력을 더욱 강대하게 하려는 양호에게 대부들이 반격을 가했다. 양호의 군대는 싸움에 패배하고 양호는 국외로 도망쳤다. 공자나이 51살, 실력자 개환자의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벼슬에 올랐다. 때는 노나라 정공 9년.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 하오면 아뢰겠습니다.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쉽지 않도다. 이 말의 뜻을 임금이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그 한마디 말로서 반드시 그 나라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쉽지 않도다. 그렇다면 한마디 말로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어. 또 한 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방 관리로 시작한 벼슬이었으나 이상에 불타는 공자의 일하는 자세는 주위의 이해와 존경을 받아 순식간에 상급 관리로 승진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노나라의 대사구에 오른다. 지금의 법무장관이다. 그래요. 선생님이 대사구가 되실 때였죠. 제가 선생님의 제자 된 것은. 맞아. 자넨 아직 앳된 어린 소년이었어. 아버지. 선생님, 최근에 제자가 된 정삼이란 아이를 아십니까? 정삼이? 무슨 일이 있나? 예, 좀 색다른 데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정삼을 까무라칠 정도로 때렸다는군요. 그런데 정삼이 정신이 들자 정말 대단한 힘이시군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야금을 탔다는군요. 자기는 화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정삼이 와도 나는 만나주지 않겠다. 선생님,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 너는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틀렸어. 예? 옛날 효자로 이름난 수는 천자가 되기 전 그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한숨에 줄다름 쳤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가만히 아버지의 매를 맞고만 있었어. 알겠느냐? 만일 네가 맞아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너의 아버지는 죄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다. 네가 한 짓은 부모에게 가장 불효한 짓이라는 뜻이야.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르지는 않겠지. 너는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으냐? 그때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셨죠. 넌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했었지. 게다가 어리석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죠. 대사구가 되신 선생님은 우선 예를 이상으로 삼고 일을 해나가셨지. 형벌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오. 다시 말해, 형벌은 형벌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따라서 되도록이면 교화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해야 할 것이요. 교화란 무엇인지요? 교화라 함은 죄인에게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 여름 노나라의 정공과 제나라의 경공이 동맹회담을 가졌다. 제나라는 노나라보다 훨씬 강대했기 때문에 그 동맹은 노나라에 있어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결맹의 장소는 협곡산. 공자는 그 회담을 이끌어가는 의전 총지휘관으로 참가했다. 공자 나이 52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화려했던 정치 활동이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입만 살아있는 서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전공,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춤과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절하소서. 그러나 모처럼 제 나라 왕이 우리 같은 소국에 베푸는 배려가 아닌가. 고맙소이다. 무엄하도다! 우리 임금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니라. 당장 잡아서 손발을 잘라버려라. 제 나라 군주께 아뢰옵니다. 원래 군주의 회담에 유행가와 춤 따위는 무례한 일, 게다가 선정적인 천박한 몸짓은 우리 임금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 춤꾼들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대사구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 춤꾼들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우리 임금님의 목숨을 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일. 이건 뜻밖의 사고였어. 하오시면 서로 교환했던 조약문에 동의하신다는 서명. 알겠네. 안영은 아직 안 왔는가? 누가 가서 안영을 불러오도록 하라. 안영! 그대가 공국에게 벼슬을 주는 것을 반대했지. 황공하옵니다. 이러다가는 작은 나라라고 얕보던 노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일. 공국 겨우 한 사람의 힘으로 말이옵니까? 그렇다. 저런 현명한 사람이 나의 신하 중에는 없어. 그러하오나 전하 안심하소서. 세상 사람이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옵니다. 그럼 뭔가 계획이 있단 말인가? 어리석은 자의 계획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나란히 온통 축제입니다. 화려한 차림의 미녀가 80명, 게다가 존막 120필. 제 나라에서 우리 임금님 전공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합니다. 왕궁 근처에 연회장을 마련해서 매일 밤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춤과 노래를 잘할 뿐 아니라 80명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공아, 너도 그 자리에 갔었는가? 아닙니다. 하찮 그저 딱 한 번 후학을 위해서. 제 나라의 계략은 성공했다. 정공을 비롯하여 주요 대부들이 모두 잔치에 정신이 털려 있었다.
그 결과 정사는 소홀하게 됐고 오늘 회의에서는 오래전부터의 현안인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잠깐 공구대감, 임금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대부들의 모습도 아니 보입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지난밤에 연회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군요. 돌아갑시다. 오늘은 회의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아무리 유능한 재상이라도 군주가 어리석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임금을 섬기는 자는 진태를 가릴 줄 알아야 큰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앞으로 이래만 있으면 천지를 기리는 제전입니다. 만일 제전이 거행되고 임금이 예법을 지켜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준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 고기를 받았어? 아니, 그대는 아무래도 임금께서는 고기를 나누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소. 이거야 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오. 이 모두가 술과 여자에 빠져 있어. 선생님이 나쁜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굳이 네 나라를 떠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가야 한다, 정삼아. 어쨌든 이 나라를 떠나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나의 54살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떠났다. 다음해 기원전 497년 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위나라에 도착한다. 위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놀랍구나.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렇습니다. 허나 많은 것만으로는 안 되지. 사람이 많으니 잘만 하면 이 나라는 좀 더 풍요해질 거다. 그렇습니다. 풍요해진다면야 더 바랄 것이 없겠죠. 풍요한 것만으로는 안 되지. 풍요해질수록 가르쳐야 해. 가르치면요? 마음의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겠지. 네. 가난은 그 시련으로 인해서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심어주게 되지.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안수유는 이때 위나라의 고급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안수유는 기꺼이 공자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머물도록 했다. 선생님, 위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족하고 사람들도 성실해 보이는군. 위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저 사실은 선생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일 때일수록 불안의 씨앗이 있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금이신 영공이 재상인 공숙수를 해직시켰습니다. 공숙수는 이 위나라의 귀족 중에서도 제일 가는 실력자지요. 항공하오라. 이유 없는 해직은 우리 가문의 수치이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소서. 이유라고. 과인이 하는 말에 이유를 대라고. 죽음을 각오한 말투군요. 당돌합니다.
공숙수는 자신의 영지인 포읍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해직의 진짜 이유가 뭔가? 예, 남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 영공의 제일 부인 말인가? 예, 어느 누구라도 남자의 눈 박힌 아미는 위나라에선 견뎌내지 못합니다. 한 해 6만 섬이면 어떠냐고 전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벼슬에 오른 것도 아닌데 복록을 주신다니. 선생님과 일행의 체제 비용입니다. 대학자께서 저희 위나라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고맙소이다. 허나 만일 저의 제안을 받아주신다면은 6만 섬에 몇천 배를 보답할 수 있다고 전해주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6만 섬은 고맙지만 이 나라에서 내 뜻을 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군. 좀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지. 예? 예. 선생님! 제발 제 집을 선생님의 집이라 여기시고 언제라도 도와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니 한수이. 틀림없겠지. 확실히 그놈이야. 틀림없어. 말씨도 노나라 사투리야. 공자와 제자들이 정나라의 광읍이라는 곳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기도 비슷하고 틀림없어. 아니 일행이 있는데 어쩌지? 놈의 동료라면은 그애는 마찬가지. 모두 죽여버려. 응? 전우여! 이 목을 받으러 왔다, 양호! 양호? 광읍 사람들은 공자를 양호로 오인했던 것이다. 공자의 용모가 양호와 닮은 탓도 있지만 옛날 양호가 이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와 광읍 사람들의 원한을 샀던 것이다. 결국 공자 일행은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하늘이 지금 날 여기서 멸망케 한다면 나의 이상은 하늘에게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하다는 증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곳에서 나와 나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아무래도 이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나라를 돌아 잠시 위나라로 돌아가려던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공숙수의 영지인 포읍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공숙수가 영공에 대해 반역을 계획하고 행동을 시작한 무렵이었다. 아니, 공구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선생님은 영공에게 녹을 받고 왕궁에서 벼슬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공에게 돌아가시려는 것입니까? 만일 돌아가신다면
나의 신하들이 선생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공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모두 그 여자의 손아귀 안에 놀아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지는 않겠지요? 응? 물러서라! 이분들은 적이 아니다!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돌아왔다고? 공구 선생님이? 예, 전하께서도 대단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아느냐? 예, 키가 크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는 소문이던데. 공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전하와 친한 사람은 모두 나를 만나러 오는데. 선생님, 남자의 수레가 문전에 도착했습니다. 난감하군. 오늘은 자로와 함께 가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시다면 제가 책임지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세, 안수유. 3번씩이나 자네에게 그런 일을 시키면 자네의 지위도 위태롭게 될지 몰라. 모셔왔사옵니다. 들어오시오. 이쪽으로. 역시 키가 크시군요. 학문은 더 높으시겠지요. 오늘은 드디어 선생님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게 되는군요. 남녀의 대화는 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소인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일입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편이 기쁜거려. 직접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사귀기 어려운 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다. 가까이 하면 그들은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자는 골치 아프시죠? 선생님, 남자에게 가셨습니까? 만나기만 했어. 예? 상대는 남자입니다. 만나기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비면서 애인은 수없이 많고 그 호색의 정도는 정상이 아니었어. 결국은 실증이 나서 공숙수마저 버렸다고 합니다. 자로야, 자네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다만...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가? 예? 예. 내가 만났을 뿐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습니다만... 만일 내가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 앞에 마차에는 남자와 영공, 뒤에 마차에는 공자가 타고 있었다. 영공은 천하가 다 아는 공자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영공으로부터 많은 복록을 받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는 있었으나 위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공자는 이번에야말로 위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떠시오, 선생? 왕비에게 또 한 송이 꽃을 따오게 하리까? 원하신다면 따올리지요. 아닙니다. 꽃비녀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어울리죠? 글쎄요.
공자 나이 58살, 기원전 494년, 공자와 제자들은 진나라를 향하고 있었다. 진나라의 재상 조간자는 오랫동안 계속된 내란을 평정하고 널리 국내외에서 현인을 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만 매달려서 사람이 먹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오이가 아니라고. 그대 말이 맞네, 자로. 만일 나를 등용하는 나라가 있다면 한 달이면 효과가 나타나고 3년 만에 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조간자는 대단한 군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현인을 등용하고 매사를 상담하여 정권을 잡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는 곧 60이지만 희망을 버리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 왜지? 어째서 조간자가 두 현인의 목을 쳤지? 황하에 도착했을 때 공자 일행은 그 소식을 들었다. 뜻을 이루기 전에는 두 사람의 현인을 존중했다고 들었는데 뜻을 이루고 권력을 손에 넣은 순간 그들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인가? 조간자, 총명하고 용기 있는 군자라고 들었는데 한낱 속일에 불과했단 말인가? 자, 선생님, 가시죠. 배를 빌려서 이 큰 강을 건너면 진나라입니다. 나는 진나라에 가지 않겠다. 네? 토끼가 죽으면 여우는 슬퍼하지 동병상련이다. 내가 조간자의 신하가 된다면 이 공구는 짐승과 마찬가지가 아니다. 선생님. 어쩌란 말인가? 이 공구가 여기까지 와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니. 나의 운명도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같이 가자. 정나라 심정에서의 일. 공자가 제자들과 깨어지게 된 일이 있었다. 선생님! 무척 찾았습니다, 선생님. 동네 사람이 봤다고 하더군요. 키도 크고 머리도 어깨도 옛날 성인처럼 생긴 사람을 봤다고요. 그런데 꼭 집 잃은 개 같았다고 하더군요. 집 잃은 개라. 집 잃은 개도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찾을 테인데 나는 그보다 못한지도 몰라. 선생님. 기원전 489년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하자 진을 지원하여 초나라도 이에 참전. 그 싸움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노나라를 떠나온 지 벌써 10년. 공자는 64살이 돼 있었다. 초나라로 향하던 도중 공자 일행은 이 전쟁에 휘말려 싸움터를 헤매고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틀렸어. 이 마을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는 모양이야. 모두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군요.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닷새 전이었어. 선생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임금이라도 좋으니 섬기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군자가 일을 이루려 할 때는 언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벼슬을 하면서 쉰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소린가? 그럼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효도나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쉰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돼. 처자식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처자라 할지라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친구와 사귀면 되지 않습니까? 자봉아, 타인을 상대로 쉬려 하느냐? 밭이나 갈면서 지낸다면 어떨까요? 게을러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법. 그렇다면 사람은 평생 쉴 수 없다는 뜻입니까? 쉴 수 있지. 왜 있자는가? 높고 둥근 곳. 무덤 말입니까? 그렇군요. 소인이건 군자건 거기라면 누구라도 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죽음 또한 큰일. 인생이란 정말로 큰일이군요. 선생님, 선생님! 악에는 악으로 갚고 선에는 선으로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벌써 1회째 죽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리를 다했다 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 골짜기에 난 꽃은 맞는 이가 없어도 향기를 멈추지 않는다네. 군자가 배우는 것은 곤경에 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야. 공경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한다. 그렇죠? 그렇지. 군자는 곤경에 처해서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나 소인은 그 곤경을 피하려고 소신을 바꾸고 무슨 일이든 하고 말거든. 하지만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건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먹어야 합니다. 지금 자로가 한 말은 틀림없는 진리일세. 모두에게 묻겠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째서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도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좀 더 유연하게 군주들과 영합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도리보다는 선생님의 인덕과 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선생님은 인덕도 있으시고 유연함도 있으십니다. 세상이 선생님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주들의 잘못입니다. 안회야,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군주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회야, 정차 네가 큰 부자가 되거든 나에게 집사를 시켜다오. 안회는 조용한 제자였다. 누구보다도 강직하고 순진했다. 공자는 아마도 안회의 그런 점을 존중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바로 공자 자신의 일관된 인생관이었다. 그러나 오랜 여행 끝에, 그렇게도 긴 여행이었다. 공자에게는 많은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 염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곁을 떠나 노나라 조정에 종사하고 있던 염구는 병사를 이끌고 국경을 침범한 제나라 군사들과 싸워 보기 좋게 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훌륭하다, 염구. 상금을 내리겠노라. 소원을 말하라. 제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음은 오로지 스승님의 덕분입니다. 만일 소인의 스승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소인보다 100배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노나라의 위대한 분은 지금도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고만 있고 언젠가는 어떤 나라에서 중용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노나라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옵니다. 더욱이 말하라. 게다가 연세임의 68 밤이슬 벗삼아 노숙하시기에는 노나라 애공 11년
기원전 484년 애공은 공자를 노나라로 불렀다. 실로 14년 만의 귀향이었다. 국가원로라는 높은 대우로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였으나 다시 노나라의 국정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 그때 공자 69살.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안회는 어떤 인물인가요? 나보다도 성실하다. 그럼 자공은요? 나보다 총명하지. 그럼 자로는요? 나보다 용감해. 염구는요? 나보다 배짱이 두둑하지.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고 자네들이 제자인 게야. 예? 부족하기 때문에 뛰어난 자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아, 네. 겨우 내가 교육자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뜻이야. 다음 해 안회가 죽었다. 향년 32세. 오로지 학문에 매달렸던 안회. 젊은 나이에 머리가 이미 백발이었다고 전해진다. 선생님, 밥으로 들어가시죠. 기원전 480년 위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 위나라의 신하가 돼 있던 자로에게는 비운이었다. 군자는 죽을 때 의권을 벗지 않는 법. 선생님, 자로는 손이 끊어진 뒤 살을 잘리고 요리돼서 적의 병사들에게 먹혔다고 합니다. 일흔두 살의 공자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누가 있느냐? 누가 자공을 좀 불러다오. 지금 빨리. 네. 자공은 지금 관청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볼 일이 있으시면은 제게 말씀하십시오. 볼 일이 없으면 부르면 안 된다는 게냐? 그냥 제자를 만나고 싶으면 안 된단 말이냐? 자공아, 자공아.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 자공아. 예. 안회였던가 아니면은 자로였던가. 예? 오래전 일이지만은 몇몇 제자와 그 뜻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었지. 예, 있었지요. 모두 큰 소리만 치고 있던 중에 한 사람만이 이런 말을 했지. 늦은 봄에 봄옷이 지어지면 어른 대여섯 명, 아이 6, 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 신하을 부며 돌아오겠습니다. 누구였던가 그렇게 말한 게. 그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다 자공은 입을 다물었다.
다음 해 기원전 479년 노나라 애공 16년 4월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였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자공은 묘 옆에 오두막을 짓고 6년 동안 염악 생활을 했다. 이제 됐어요, 자공 선배님. 선생님은 생전에 상은 3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나친 상은 필요 없다고요. 제가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것은 선배님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정상. 나는 내 마음이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야. 하늘엔 바람이 휘몰아치고 하늘엔 구름이 흐르고 흘러 휘몰아치고 흐르고 흐른다. 구름은 구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